성장이 늦은 사람들이 이 말 되게 좋아하시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 넌 똑바로 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근데 현실적인 말이 저는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만약에 내 성장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너무 많은 방향,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책을 냈는데, 책에 보면 이제 그 소득 상위 1%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쨌든 잘 되는 게 좋아요. 출판사 이익한 게 다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 작가는 그래 성공한 사람 많이 만나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지표로 이제 소득 상위 1%를 넣은 거고, 상위 1%는 이제 연봉, 그 직장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1%가 2억 좀 넘더라고요. 2억이라 표기하기도 좀 2억 이상이긴 한데 그걸 표기하기도 좀 부끄러워서 그냥 이제 상위 1% 정도는 된다 라고. 왜 그러세요? 처음에 취직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가 몇 살 때였었어요? 제가 처음에 취직한 거는 이제 계약직으로 30살, 정규직이 된 건 31살. 처음에 계약직일 때는 얼마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계약직이랑 정규직 연봉이 거의 비슷했는데, 그 회사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훨씬 더 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 10년 전이니까 한 3천 초중반.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가능성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한테 이거는 많은 도움을 주는 한 분이 딱 계신데, 그분도 본인인지 모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면서 크리에이터 한 23명 정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 있는 한 인터뷰 게스트가 계셨어요. 그냥 그분을 찾아뵙고 이제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기획, 촬영, 편집을 묻는데 당연히 수익도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23명의 크리에이터 분이 저한테 수익을 대부분 알려주셨거든요. 왜냐면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4년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4년치. 2015년 7월에 한 13만 원? 뭐, 그 다음에는 2016년 7월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한 500만 원? 그리고 2019년 7월 21일에 제가 만났는데, 그 달에 5,300원을 버시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심지어 20일치. 그냥 7월 21일에 만났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한 달로 쳤을 때는 한 7천만 되는 거죠. 그쵸. 7천만 넘겠네요. 근데 그분이 뭐 그 전에 유튜브 이전에 성공한 삶을 살았냐, 커리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학교도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돈을 버는 분이 많다고 해도 월 3천 이상 버는 분은 사실 의사와 없죠. 변호사 이런 고소득 직업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아요. 진짜. 그 고소득 직업도 요즘에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월 7천을 버는 거야. 그거 보면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자기개발 작가인데도 차를 타고 가면서 세상이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개발 잘못됐어. 자기개발 작가가. 자기개발 작가인데 아니 월 7천 이상하잖아요. 이건 뭔가 영상 몇 개 올리고 7천이야? 막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자기개발 작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은 조금 빨리 내리고 그다음 바로 생각한 거는,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월 7천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유튜브에 있다. 나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튜브 책을 쓰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구독자 뭐 한 10,000명 되려나. 근데 그걸 보고 안다면은 여기 지금 세상에 돈이 몰리고 있다. 제대로 해야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기서 나도 한번 뭔가 움켜잡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인터뷰라는 직업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 알면 넘어가거든요. 그때 내가 거기에 딱 뛰어든 거구나. 그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책에 처음에 있는 이제 우리가 처음 말했던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한 거랑 다시 일치되는 게, 사실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심한 예를 들면 신문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잠을 못 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내 가족의 일이라든 나의 그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영상을 보면 남의 일이죠, 사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 현장 눈앞에서 탁 그 계좌를 봤잖아요. 직접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제가 너나님 만났는데, 너나님 사실 70억 자산가라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얼마고 이거 모르잖아, 대부분.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따 살짝 보여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전부 다 보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생각했죠. 이제는 유튜브가 아니다. 부동산의 길이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는 것과 이건 되게 달라요. 확실히. 근데 영상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죠. 그쵸. 그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는 책이랑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 우리가 한 번에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너나 있는 영상이라든가 책을 보면서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났을 때 거기서 배운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물어보면 훨씬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운은 내가 결정할 순 없지만 어쨌든 시도를 해야 운도 생긴다. 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진짜 운 없고 지금까지 안 된다. 근데 가끔 보면 그 운을 불러들이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네. 아, 저 운이라는 거를 나한테 불러들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걸 느끼셨던 게 있어요? 일단 뭐 두 가지가 심플하게 정리되면 한 가지는 당연히 시도하는 거고 내가 어쨌든 뭐 복권을 끌고 와야지 뭐 그게 당첨이 되든 뭐든 할 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밭에 씨를 뿌려야지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할 때 내가 확률이 좁은 곳에서 테스트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부동산을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김 작가 TV에서도 사실 주식 위주로 많이 채널을 다뤘지 부동산은 많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남들이 다 오르고 주식 실제로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뛰어드는 것만큼 저는 또 무모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시도를 하려면 그 전에 내가 확률값이 높은 곳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이 안 좋을 확률이 높은 곳에선 아예 일단은 안 하는 거기 게 말고 좋죠. 그게 이제 누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패가 되면 다음번 뒤가 늦어질 없으니까. 테니까. 그렇죠. 네.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뭔가 테스트를 할 때 한 번쯤은 반드시 전 성취 경험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계속 도전하지 않고 운을 못 푸는 이유가 내가 실패를 하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시도조차 안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흔히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학교 친구들을 되게 부럽거든요. 제가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서 지금 부러운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쨌든 10대 중후반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라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한민국 상위 1.5% 안에 들어야지 스카이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상위 1.5% 안에 들었다라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냥 그게 사회에 나와서 대학시를 뭔가 도전할 때도 쉽게 도전하게 해주죠. 나는 그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뤘으니까 나는 이것도 도전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어떤 분야든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좋아요. 어느 하나라도 좀 성취 경험을 가지셨으면. 왜냐면 그 성취 경험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거를 운을 부르는 최소한의 원칙이 시도인 건데 시도를 쉽게 해주는 거는 저는 성취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이전에 맨날 실패만 한 사람이 어떻게 시도를 하겠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살도 빼본 사람이 빼는 거죠. 그렇죠. 김 작가님의 인생의 변환을 일으켜준 첫 번째 성취 경험이 어떤 거예요? 제 첫 번째 성취 경험은 이제 27살 때, 제가 26살 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27살 때 이제 처음으로 공모전 한 개 참가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했는 이제 금년 공모전이었는데 그때 인생 처음으로 제가 반장, 부반장도 못 해봤고 뭐 상장도 없는 사람인데 되게 열심히 3개월 동안 그것만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그것만. 3개월 뒤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경쟁률이 한 560대 1이었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우와, 대박. 진짜 그때 1등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고 수상 혜택으로 일본에 간 거예요. 그 일본이 제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제 힘으로 만들어내. 그래서 일본에서 사케를 마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더니 전국에서 뭔가 1등을 하고 장관상을 받고 일본에 여기 와 있네. 한국 가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막 이제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26살, 27살 때 첫 번째면은 진짜 늦었죠. 그런데도 되는구나. 근데 그 경험 이후로 뭔가를 할 때 태도가 약간 달라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공모전을 17개 정도 더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할 때는 그리고 대한민국 유지상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공모전에 참가할 때도 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쉽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과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도 되게 많이 받지 않았나. 제가 이번에 질문 드릴 건 좀 궁금한 건데 저도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부자 진짜 많이 만나시면서 워라밸 지키고 부자 된 사람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음에 있죠. 있어요? 금수저이신 분들. 일단 그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아니 원래부터 갖추신 분들은 그렇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분들은 이미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싶은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잖아요. 자유는 경제적 다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당연히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사실 등가 교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욜로적으로 사는데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 이건 안 맞는 거란 거죠. 욜로적을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경제적 자유까지 달성한다. 이건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균형적인 워라밸의 삶을 살면서 또 나중에는 경제 자유를 달성하고 싶대. 저는 그분들한테 한 가지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네. 하나만 하자. 하나만 하자. 그래, 경제 자유를 위해 달성가든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워라밸을 계속 추구하든가. 둘 다 왜 추구하려고 하냐? 둘 다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금수저인 분들이다. 그렇구나. 아니, 나는 되게 궁금했어. 혹시나 제가 만난 부자들 뭐 수십 명, 몇십 명 정도 레벨 수준이 아니라 1000명을 만나줘서 혹시나 있나 했거든요. 없네. 없어요. 워라밸 하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물론 간혹 정말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천재가 뭘 하나를 딱 개발해서 뭘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된다. 사실 그 말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노나님도 이 말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사실 성장이 늦은 사람들이 이 말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 넌 똑바로 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 뜻이구나. 그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좋아하는 거죠. 저도 뭐 24살 대학교 갔고 30살 졸업했고 인턴십 3번 하고 뭐 계약직 1번 하고 힘들게 30살 1살에 정규직이 됐으니까 그 말이 너무 좋죠. 제가 31살에 고시원에 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나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나를 위로해 줘야죠. 근데 이제 그 뒷단에 있는 현실적인 말이 저는 더 붙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워라밸에서도 워라밸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다음에 내 취미도, 인간관계도, 뭐 내가 뭐 영어 교육도, 뭐 중국어 교육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다 균형감 있게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동쪽으로 100으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서쪽으로 100으로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서쪽으로 100으로 하면 무조건 차는 전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방향을 꺾는 순간 브레이크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동쪽으로 성공의 가속도로 가고 있는데 뭔가 운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방향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꺾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를 쉬운 예시로 들은다면, 제가 수능 만점자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수능 만점 30명 인터뷰했었는데, 수능 시험이 국어, 언어 영역,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이라 칠게요, 순서가. 그럼 언어 영역 치기 전에 이분들이 언어 영역 문제를 몇 개 풀어요. 그 문제를 몰라서. 그 문제를 좀 한 문제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언어 영역 시험 시작하는 순간부터 언어 영역 문제를 빨리 제대로 풀기 위해서거든요. 미리 웜업을 하는 거예요. 웜업을 하는 거죠. 딱 이제 몸을 뜨겁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을 치잖아요. 영어 시험 치기 전에 또 영어 듣기를 몇 문제 듣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언어 영역을 풀다가 바로 영어로 돌아돌 수 없거든. 그 쉬는 시간에 나를 워밍업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일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도 방향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거기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나인 같은 분은 부동산에 쭉 달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8개 하고 있다 생각할게요. 그럼 저도 부동산에서 마주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겨요? 여기는 모든 재화와 에너지와 시간을 여기 다 쏟고 있는데, 어느 분야든 성공한 분야에서는 그렇게 한두 가지를 집중하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결국 그분과 마주칠 수밖에 없으면 결국에 나의 워라밸, 이 다양한 강향은 다 약간씩 방향이 깎여서 다 애매해지는 거네.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성공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만약에 내 성장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너무 많은 방향,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 N자, 뭐 부업이 유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것도 늘어났지만 처음에 시도해보는 건 좋죠. 근데 나중에는 좀 덜어내야지. 거기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공감된다, 이것도. 저도 하나만 하라고. 그러니까요. 수강생분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뭐 저녁 때는 뭐 스토어 하다가 뭐 그다음에 여기 제가 주식에 묻어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주식 좀 보다가 회사 승진시험 있어서 회사 승진시험 공부하고 부동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잠을 6시간을 주무시고 딴 걸 하지 말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딴 걸 못 버리시더라고요. 못 버려요. 못 버리더라고요. 그걸 버려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진짜 못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버려서 한번 이쪽에서 괄목할 성과가 나면은 확 느끼는데. 맞아요. 괄목할 성과를 느끼고 그거를 느낄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옆으로 늘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2020년 작년에까지만 해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 거의 출연한 적이 거의 한 번 빼고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 채널 성장에 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채널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책도 내면서 다른 채널들 많이 출연하면서 하는 건데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다 애매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쵸. 더군다나 김 작가님 또 혼자 하시니까. 맞아.